자, 오늘도 고민이 있으신 구독자분이 있어서 읽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1년이 되어가는 대학생 커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미국 유학을 어떤 고난이 닥쳐도 가겠다고 무조건적인 마음을 먹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에서 결혼해서 유학을 떠나는 게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한국에서 공기업 준비 중인데 저도 여자친구도 나중에 직장을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정 같이 못 가겠다면 저 혼자라도 미국 가야겠지만 고수님의 조언으로 함께 갈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수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와이프분을 설득하셔서 함께 미국 생활을 시작하셨나요? 교수님이 연애 결혼 선배로서의 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혼, 특히 남녀가 가는 길이 다를 경우 굉장히 고민이 되죠. 자, 근데 일단은 제가 아는 형님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아는 형님 중에 그 부부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사가 직업인 형님이 있어요. 한인 형님인데 이 형님이 직업적으로 하는 게 부부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뭐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들을 상담해주고 그걸 관계를 회복시키고 뭐 그러면서 돈을 받는 건데 한 번 1회 상담할 때 이 형님이 내가 그때 얘기 한번 들어봤는데 얼마? $700? $700를 받고 이렇게 뭐 부부 클리닉을 하는 형님이 계셔요. 형님이 계시는데 그걸 아주 돈 잘 벌고 계시는데 이 형님 말하기를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절대 저의 사상이 아닙니다. 이 형님의 말은 부부 생활, 결혼 관계 그거를 유지하는 가장 큰 키 포인트는 돈이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형님 여자가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이유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말에 되게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달고 다른 인간이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 상담사라고 하면서 부부 관계를 회복시킬 때 결국엔 저 원리를 이용하는구나. 달고 다른 거죠. 달고 다른 건데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 방법으로 막 부부 상담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잘못된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사를 만날 때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돈 벌기 위해서 겉으로 보이는 이 현상만을 그냥 본드로 붙여놓고 나 문제 해결했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정 해결한 게 아니죠. 물론 돈으로 부부관계가 조금 회복될 수 있긴 있어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부부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돈에만 집중하면 이렇게 순간 접착제일 뿐이에요. 순간적으로만 도와주는 솔루션이지 롱텀으로 가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돈과 사랑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크게 하는 오해가 뭐냐면 돈이 있어야 여자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반쪽짜리 생각이죠. 돈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좋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와이프한테 뭔가 돈으로 뭔가 해주면은 와이프가 행복해할 거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돈으로 막 이렇게 뭐 맛있는 것만 사주고 끝. 여자들이 좋아하는 뭐 옷, 핸드백 뭐 그런 거 사주면 끝. 통장에 돈 꽂아주면 끝.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또 마음으로만 또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뭐 말로만 사랑해 하고 뭐 아무것도 없다. 또 거기서도 또 섭섭함을 느끼죠. 그러니까 이게 돈과 사랑을 적절히 믹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밀가루를 돈이란 양념으로 이렇게 잘 믹스를 해서 그 사랑,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잘 조합되게 사랑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저도 부부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와이프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연구를 했습니다. 와이프가 가족끼리 여행 가서 좀 추억을 만들고 사진 찍고 여행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와이프가 바닷가를 되게 좋아합니다. 바닷가를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또 와이프가 미국에서 저랑 이제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좀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은 데를 좀 그리워해요. 한국 사람들 많은 데 있고 싶어 하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와이프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처음에는 뭐 괌이나 뭐 하와이를 놀러 갈까 생각했었는데, 그거보다 와이프는 좀 여행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 좀 많은 데서 한국 음식도 좀 먹고 싶고 뭐 그런 마인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와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경비가 좀 많이 들었죠. 생각해보세요. 미국에서 비행기표, 한국 가는 비행기표 끊고 제주도에서도 호텔도 되게 좋은 데 끊었어요. 제주도 호텔 중에 그 옥상이 수영장인 호텔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옥상에서 수영하면은 그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이 또 따뜻해. 온천처럼 수영장 물이 따뜻해가지고 수영하면서 춥지도 않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딱 보이는 그 굉장히 멋진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끊었어요. 그리고 갔는데 돈 엄청 들었습니다. 돈이 생각해보세요. 비행기 표에다가 그리고 호텔에 꼭대기에 야외 온천 수영장이 있는 호텔에다가 또 제주도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제주도에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점, 이 모든 거를 다 하면은 돈이 많이 들었어요. 저 진짜 몇백만 원 들었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와이프 굉장히 행복해하고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행복을 위해서. 근데 돈만 던져준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돈은 부수적인 거고, 진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줬던 거는 내가 아내가 좋아하는 걸 속속 골라서 그렇게 찾아서 아내를 위해 뭔가 해줬다는 거죠. 그 마음이 아내가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행복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돈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외부에서 이 왁구만 보면 그래, 여자는 역시 돈이야. 역시 돈이 있어야 여자를 행복해 해주는 거고, 여자는 결국 돈을 밝혀.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와이프가 저에게 감동을 먹었고 저에게 사랑을 느꼈던 건 제가 그 뭔가 와이프가 좋아하는 걸 해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아내에게 프로포즈 했을 때도 어떻게 했었냐면, 아내가 여자친구였을 때
아내와 일본 여행을 갔어요. 일본 여행을 가서 일본에 그 후쿠오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후쿠오카에 하우스 템보스라고 하는 그 일종의 테마파크가 있는데, 그 테마파크가 컨셉이 뭐냐면 꽃으로 가득 찬 화원이에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일본 후쿠오카 하우스 템보스, 하우스 템보스 검색해 보시면 그 컨셉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길 데려갔냐면 와이프가 꽃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래서 아름다운 다양한 꽃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어딜까 막 열심히 검색했는데 국내에는 한국 내에는 그런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하우스 템보스로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하우스 템보스 보면은 그 꽃밭이 무슨 애니메이션이나 뭐 그런 CG로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그 드넓은 벌판에 아름다운 꽃들이 막 잔뜩 피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디 파라다이스에 온 것 같은 뭐 그런 뭐 비현실적인 그런 낙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와이프에게 와이프가 좋아하는 꽃을 무한히 볼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해 주자 라는 컨셉으로 거기를 찾아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자의 로망이 뭘까, 프로포즈 할 때 로망이 뭘까 또 막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티파니 다이아몬드, 그 에메랄드빛 박스 안에 하얀 리본이 딱 묶여져 있는 그 티파니 다이아몬드, 그것도 이제 여자들이 프로포즈 받을 때 받고 싶은 로망. 그래가지고 이게 또 와이프가 뭘 좋아하는지 또 막 이렇게 서치 하다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 템보스에서 그 꽃밭 한가운데에서 티파니 다이아몬드를 선물하면서 결혼하자고 했죠.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여자는 또 돈을 좋아한다. 그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부수적으로 돈을 많이 쓰게 된 거죠. 근데 진짜로 와이프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해준 얘기인데, 그때 와이프가 진짜로 감동 먹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때 돈이 없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저는 이제 서민의 아들로서 유학 가려고 악착같이 구두쇠같이 돈을 모으고 그 모았던 돈도 별로 없던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돈 탈탈 털어서 티파니 다이아몬드 사고 하우스 템버스 여행 와가지고 프로포즈 하니까 그 아내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자신의 가진 걸 다 털어서 나에게 이렇게 뭔가 해주려고 했구나, 그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받아서 그리고 럭셔리한 꽃밭에서 프로포즈를 받아서 뭐 기뻤던 것도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내 가진 걸 다 털어서 그녀가 좋아하는 거를 해주려고 했던 거, 그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자는 또 역시 돈이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복잡한 건데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 근데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소위 말해서 쥐뿔도 안 해주면서 마음만 사랑해 하면 또 이것도 아니고, 마음이 없이 막 뭐 명품 핸드백 사준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반죽을 돈으로 잘 양념해서 이렇게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 남녀관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부관계 클리닉 하는 형님 있잖아요. 그 형님이 왜 잘못했다고 생각하냐면 그 형님이 그래서 부부관계 클리닉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이혼 직전에 있는 커플들을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돈을 버는 형님인데, 웃긴 건 제가 그 형님의 와이프잖아요. 그 형님의 와이프를 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형 자체가 부부관계가 위태위태해.
그러니까 자기 인생도 똑바로 못하면서 남을 조언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형님이 그럼 그 형님 결혼이 왜 위태위태했냐? 그 본인의 철학처럼 여자가 결혼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라는 철학 때문에 그 와이프를 그 돈이라는 본드로 그 순간 접착제로 와이프와의 관계를 지금 임시로 땜빵질을 해놓고 계속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남의 부부관계 클리닉 해주는 그 형님의 부부관계가 위험해. 그러면서 무슨 남한테 조언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언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결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결혼해서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학 갈 때쯤에 그 결혼이나 뭐 이런 유학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좀 구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결혼해서 유학 간다 갔을 때 되게 시니컬하게 막 그런 거는 이루어질 수 없어 막 했던 그 조언해줬던 누님이 계시거든요. 학교 선배 중에. 근데 그 누님은 노처녀였어요. 본인이 나이 먹도록 결혼에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되게 시니컬한 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입에서는 절대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니컬한 커멘트가 인생의 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결혼도 하고 유학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결혼도 성공하고 유학도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현실적으로 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실한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모두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서 지금 댓글 다신 것처럼 여자친구가 여기다가 이제 한국에 직장이 생겨요. 그러면은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 직장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유학을 가야 된다. 같이 가자 하면은 어렵죠. 여자친구가 그 직장을 관둘 만큼 님에게서 그 또 사랑을 느껴야 되고 또 직장을 관두고 미국에 건너갔는데 또 자신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만큼의 돈도 벌어다 줄 수 있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저는 뭐 제 영상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개신교인입니다.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고민 속에서 저는 어떻게 이걸 뚫어나갔냐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훌륭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행복한 결혼을 위한 조언을 구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관계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부부관계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 여자도 남자를 위해서 뭔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남녀관계의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행복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근데 아담과 이브가 불행해졌던 이유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죠. 그거예요. 성경엔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노력했던 게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부부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자.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님이 이제 종교생활 안 하시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님 무신론자예요. 혹은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를 믿으시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인간관계 중심이 하나님이란 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사실 이제 기독교, 특히 미국의 기독교 중심적인 가정들이 되게 강한 이유가 요게 사실 미국이 강한 이유가 요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부관계 중심하에 하나님을 놓는 그런 커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아내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족의 중심이 되어 주세요. 그래서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가정을 더 스트롱한 컬처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됐던 원인이 성경이에요. 성경 중심적인 보수적인 가족 시스템. 이게 미국을 세계 최강으로 이끌었던 멘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 그 미국에서 이제 좌파 진보 운동을 우려하는 이유가 이제 사실 이런 전통적인 가족이 붕괴되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성경적으로 동성애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적인 가족의 형태를 부정하는 그런 진보적인 문화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미국의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이 요거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꼈던 것들 님이 솔직하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사랑, 신앙 요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 개신교적인 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정의 중심이 되시는 성경 중심적인 신앙, 그걸로 저는 다 극복했어요. 그게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과 그런 것들을 아내와 저에게 부어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고 그래서 돈, 사랑, 신앙 이 세 가지가 제가 그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비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건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을 때 사랑이 부어졌고 또 신앙이 있을 때 물질의 축복도 받았기 때문인데 이거는 사실 개신교인이 아니라면 제가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하지만 님이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요가 없이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근데 소화할지 안 할지는 님에게 달려있죠. 하지만 저는 물어본 거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